네, 한국교회 희망을 교육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기독대학과 신학교 총장을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신임 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지난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에서 19대 총장으로 인준되셨는데 네. 본격적인 임기는 9월부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네네. 이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총장 인준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이제 저희 교단이 5월달에 인준 총회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뽑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5월달에 총회에서 새로 이제 신학대학의 총장을 인준함으로써 이제 예.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그런 어떤 그 교육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가지고 보낸 그런 그 어떤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것이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월 달을 지나고 예. 9월 달 지날 동안 이제 저희는 이제 인수위원회 등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전임자와 후임자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도 그동안 부총장으로 또 서울신대를 섬겨 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숙한 부분이 조금 더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통합과 또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를 하셨어요. 임기 중에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구현해 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학교의 비전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 한 가지 비전, 한 가지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 이 서울신학대학이라는 공동체가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 소통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소속 그 원들이 교수님 또 우리 학생, 직원 선생님 등 모든 분들이 자기 해야 될 일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통합과 소통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톱다운 방식의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하고 버튼업하는 그런 어떤 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갈 요량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각 학과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과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특성을 인정하고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하고 이것들 전체가 우리가 환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대화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루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 취임을 하시기 전까지 4개월 동안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와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금 이제 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 또 직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신학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사가 상당히 아마 우리나라에서 10대 안에 들어갈 그런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108년 됐습니다.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는 1911년에 경성성서학원이라는 것을 세우면서 시작됐는데요.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사실 어떤 기호는 좀 멀리 보면은 역사적으로 좀 멀리 보면은 18세기 영국에 이제 존 웨슬리라는 분의 그 성결 운동이 있었어요. 그분의 어떤 그 철학과 신학이 19세기 미국으로 건너와서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면서 큰 성결 운동이라는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 운동에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이분들이 평신도들이 동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미약한 가운데 그분들이 OMS라는 오리엔탈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라는 단체를 만들고 동경에 와서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동경에서 그 동경성서학원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가서 복음을 듣고 배움을 받고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결의 복음이구나. 이런 애국적인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분들이 또 한국에 와서 동경성서학원과 똑같은
경성성서학원을 만든 것이죠. 그게 1911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우리 학교가 이제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은 시대에 맞는, 시대에 적합한 그런 어떤 유능한 전도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하에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학교의 시작이 바로 이제 저희 경성성서학원이었고, 그것이 네. 이제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교육 이념과 철학으로 지금까지 네.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100년이 넘은 서울신대 그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또 서울신대 교육 이념을 살펴보니까 네. 지성, 덕성, 영성이 조화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또 학교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네. 좀 구현되는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 총장님 시작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질문은 거의 모든 기독교 대학들의 이제 공통된 이제 그 교육 철학일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려해 볼 때 결국 이것은 인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인간은 누구인가. 그럴 때 이제 우리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저희는 인간의 가장 심오한 내적인 어떤 본질은 자유, 인간의 자유 안에 있고 그 인간의 자유는 자기 스스로를 형성하고 자기 자기를 실현시키는 것인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실현시키는가, 어떻게 자기를 완성하는가, 자기 존재 목적 어떻게 완성하는가, 그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이렇게 타인과 더불어, 공동체와 더불어 있을 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 본질은 바로 섬김에 있는 것이다. 예. 남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장 이제 중점을 두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교육에 깊이를 더하는 일, 그래서 영적 기반을 찾는 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 기독교학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인데 예. 그럼 서울신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예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인데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비기독교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지금 비기독교인 비율이 명목상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 비신자가 꽤 많은 거죠. 우리 네. 신학대학 안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그걸 이루고 있냐면은 다양하게 월화수, 화수목금 그 예배를 이제 뭐 구도자 예배, 그러니까 처음 믿는 비기독교인들을 위한 네. 예배, 또 전체가 모이는 예배, 열정적인 예배, 이렇게 예배를 구분해서 방식으로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도 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신자를 위한 특별한 예배의 형태를 따로 모아서 그들을 네. 위해서 이렇게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학교가 저희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저희는 많은 것을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 요구, 그다음에 또 새벽 기도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더 많은 대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 생활에 잘 유익하게 그들이 이제 자기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다양한 방식의 돕는 상담 프로그램, 그다음에 성경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학교에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계신데 사실 이게 기독교 학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뭐 우리나라 전체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기독교 가치를 수호해 나가기가 갈수록 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좀 어떤 극복 방안들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좀 깊이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대학이
일반 사회도 그렇고 대학이 이제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 추구입니다. 그런데 거기 기독교 대학, 기독교성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그 진리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가 들어간다면 기독교가 더 거기에 연관되거나 네. 기독교가 거기 이제 상관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떤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 진리, 이건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서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성을 그러니까 그 진리지만 기독교가 들어갈 때 일반 학문이 하고 있는 진리가 더 넓어진다, 더 깊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더 진리로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독교적 진리관을 사회에 퍼뜨려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수님들, 우리 학문 세계에서 확신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네. 예. 현실적인 좀 문제를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2, 3년 후에는 뭐 각 대학마다 생존에 대한 위협이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대학이 직면한 현실적인 위기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문제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효용과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회의가 지금 들고 있는 사회죠. 네. 여러 가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학들의 다양한 이런 어떤 시도들이 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정통 가치와 안 맞는 것이죠. 네. 지금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사회 변화와 대학이 갖는 가치가 얼마만큼 서로 상호일치할 수 있느냐. 그걸 맞들어가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대학들이 거의 이제 취업하는 네. 취업을 준비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그거는 우리가 피해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데 사실이 그렇고요. 하나가.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가 이제 줄다 보니까 학령 인구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국가 정책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등록금 인상 등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재정적인 압박이 지금 네.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이 소수 대학, 저희 학교가 총원이 한 3,400 정도 되는 소규모 대학인데 네. 예. 이런 대학들은 그런 어떤 타격이 더 심한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항해서 일단 우리 학교는 지역 밀착형 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그리고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지역 밀착형 대학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 가려고 이제 지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육이고 그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방법도 교육 혁신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를 교육을 혁신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을 더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건 총장의 가장 큰 임무이기도 한데 이 재정적인 서포트를 어떻게 이끌어오느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제 재정적인 확보를 통해서 이제 학교가 튼튼하게 자기의 사명을 우리 다른 여러 교수님들이 고민하지 않고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걸 네. 이제 그런 세 가지 방향에서 네.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네. 네. 그 말씀해주신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대학 평가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한 좀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대학 평가라는 것이 좀 우리나라에 좀 인위적으로 이제 시작된 측면이 없다나 있는데요. 그러나 여하튼 간에 그 대학 평가라는 것이 우리 대학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어떤 채찍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대학 평가가 이제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준, 평가 열람, 거기에 맞는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상세한 노력들 여기 뭐 제가 뭐 정량평가, 정성평가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 네. 말씀드리긴 그렇고 하여튼 그것들을 충족시켜서 일단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네. 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네. 하여튼 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총장님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야말로 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고민과 또 기도와 또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좀 교육을 통한 비전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그 총장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 끝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교육을 하면서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이 전체 이 세계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화평하게 살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그 꿈이고 저희 기도 제목이고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지금은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한 대학에 있지만 기도하기는 이제는 남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이 되는 대학,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학, 그래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런 대학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 이런 확신과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또 학생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이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 리더 또 네. 교회 많은 훌륭한 리더들을 또 양성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네.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신학대학 황덕형 신임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